평범한 하루 속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들. 우리는 매일 익숙한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입니다. 문제는 이 평범한 하루 안에 조용히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병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들, 그 속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내 몸은 점점 지치는 걸까요? 왜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근육은 줄고 자주 피곤하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루의 습관들, 그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건강한 편인데 운동도 가끔 하고 식사도 챙기는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상상도 못한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위험한 생활 습관들. 당신의 수명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잠을 줄이는 습관. 회복을 빼앗긴 밤. 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늦게 자도 아침엔 무조건 일어나요. 혹시 이런 말을 스스로 자랑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잠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5%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땀 흘리듯 활동하며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청소하고 신경 연결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줄이면 뇌 속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기억력 저하, 감정 조절 장애, 심하면 인지장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성화도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줄이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암세포를 감지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적은 체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몸이 적응했을 뿐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른바 골든타임 수면에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와 호르몬 재조절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면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 TV, 강한 조명은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전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충분히 주무셨나요? 두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나이 들면 다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지내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사망 위험이 최대 60%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저명한 의학 저널 더 랜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앉아있을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2%씩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몸속 근육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30분 이상 걷고 운동도 하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는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30분 앉았으면 5분은 일어난다는 기본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따라오거나 그저 일어나서 팔을 한번 뻗는 것만으로도 혈류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앉아서 하지 말고 걸으면서 해보세요.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소파 옆에 작은 짐볼이나 스트레칭 밴드를 두면 자주 몸을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세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태도.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별 수 있나요? 참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삼킬수록 우리 몸 깊숙이 염증이 쌓이고 그것이 면역력과 장기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습관은 몸 안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성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장누수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되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며 기억력 저하, 우울증, 치매 위험까지도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통증도 없고 증상도 거의 없이 그저 피곤하다, 멍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신호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고 또 하루를 넘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종이에라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되고 몸은 이완됩니다. 실제로 5분간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우리의 자율신경은 안정되고 소화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셋째,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나무가 있는 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지고 뇌는 다시 맑아집니다. 정말로 자연은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네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단음료와 당 중독. 이거 그냥 커피예요. 설탕 좀 들었을 뿐인데요. 피곤할 땐 이온 음료 한 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달콤한 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음료가 우리 몸속 염증을 키우고 췌장을 혹사시키며 결국은 수명을 짧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당 섭취 권장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커피 믹스 한 포에 약 10g, 이온 음료 한 병에 25g 이상, 탄산음료 한 캔엔 30g이 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단 3잔만 마셔도 우리는 이미 기준치를 훌쩍 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2022년 누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당분은 단순히 혈당만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간에 지방이 쌓이며 복부 비만과 피부 노화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기분장애나 우울증과의 연관성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설탕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맛에 한번 익숙해지면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자연의 단맛은 무뎌지고 건강한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로 음료를 바꿔보세요. 특히 감잎차, 계피차는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져 설탕이 그립지 않게 도와줍니다. 둘째, 탄산이 당길 땐 무가당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보세요. 상쾌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분 섭취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의 단맛을 줄이고 싶다면 설탕 대신 계피, 바닐라, 생강, 천연 향신료 등을 활용해 보세요. 입은 만족하고 몸은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넷째, 당이 급하게 당길 때는 초콜릿이나 빵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 삶은 달걀, 바나나 등으로 대체해 보세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당분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쓰디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설탕을 마셨나요? 다섯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햇볕을 피하는 습관. 비타민 D 결핍과 그 대가. 요즘은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냥 창문 열고 햇볕만 쬐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햇빛을 피하는 생활, 생각보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햇볕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자연의 가장 훌륭한 자원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이로 인해 낙상, 골다공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도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햇빛 없이 실내에만 머무는 생활은 우울감, 무기력, 수면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무서워 햇빛을 완전히 피하고 살아가는 삶. 오히려 그 피로감과 우울감이 비타민 D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직접 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이며 이때는 자외선도 비교적 안전하고 비타민 D 합성 효율도 가장 높습니다. 둘째, 유리창을 사이에 둔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팔, 손등, 얼굴이라도 잠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바깥 외출이 어렵다면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에서 10분 정도 앉아보세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면역세포는 훨씬 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햇빛 노출이 어려운 계절이나 환경에서는 비타민 D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인지저하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비타민 D는 꼭 점검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은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햇살과 눈을 마주쳤나요? 여섯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혼밥과 고독한 식사, 무관심 속 외로움의 질병화. 혼자 먹는 게 편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밥 먹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혼밥이라는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천천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더 높고 영양 불균형과 체중 저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혼자 밥을 먹으면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씹는 횟수도 줄어들며 소화 기능은 저하되고 영양 섭취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식욕 자체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끼니를 건너뛰는 일이 잦아지고 근감 소증이나 면역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라는 시간이 단순한 먹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는 감정을 교류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밥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신호입니다. 그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고 그것은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먹더라도 식사 시간을 천천히 가지세요. TV나 핸드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사람과 밥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우울 지수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셋째,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면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식사해 보세요. 이 작은 연결이 우리의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식탁을 의식의 장소로 바꿔보세요. 예쁜 접시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오늘 하루의 감사함을 떠올리며 먹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마음까지 치유해줍니다. 혼밥은 선택일 수 있지만 고독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나요? 일곱 번째,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 끼니 거르기, 수명에 독이 되는 공복. 입맛이 없어서 아침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나이 드니 배도 고프지 않고 밥 먹는 게 귀찮네요. 이렇게 아침이나 점심을 자주 거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 몸을 천천히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덜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것이 체중 관리에 좋다고 믿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하루 전체의 혈당 조절 리듬이 무너지고 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줄어들어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또한 오전 중 피로감이 심해지고 오후에 폭식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27%, 뇌졸중 위험은 18%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끼니를 자주 거르는 생활은 우리 몸이 비상모드로 들어가게 만들어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근육량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든 시기에는 근육 손실이 곧 면역력 저하와 연결됩니다. 한 끼를 거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면역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맛이 없어도 소량이라도 반드시 드세요. 죽이나 바나나, 삶은 계란 한 개, 견과류나 요거트도 좋습니다. 그 한 입이 우리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하루 세 끼가 어렵다면 두 끼라도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대사와 호르몬도 흐트러집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근육 유지와 혈당 안정, 포만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혼자 드시더라도 식탁을 정돈하고 꼭 앉아서 천천히 식사하세요. 앉는 자세와 씹는 행위, 삼키는 리듬 자체가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단순히 배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하루를 바꾸는 작은 실천들. 건강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내 몸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포 단위에서 면역력을 조절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장기와 근육, 뇌를 보호하는 선택이 됩니다. 건강은 단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매일의 작은 실천은 축적됩니다. 그 축적이 1년, 5년, 10년 뒤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의외로 건강을 망치는 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서운 것이고 너무 사소해서 놓치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생활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바로잡는 순간 몸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고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힘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삶을 바꾸는 회복의 선택.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던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던 수명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습관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잠을 줄이고 앉아만 있고 스트레스를 참으며 단 음료에 의존하고 햇빛을 피하고 혼자 밥을 먹고 끼니를 거릅니다. 이런 습관들이 바로 몸을 병들게 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깨달은 이 순간부터 문은 닫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보건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만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식탁에 앉아 반찬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밥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몸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나은 하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건강 스케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